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고 3살 된 아들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 근래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도 슬슬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해볼까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 또래 엄마들 보면 여전히 제가 어린 편이기는 하네요. 남편도 저보다 4살이 많기는 하지만 결혼한 시기를 따지고 본다면 둘 다 20대일 때 결혼을 한 거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일찍 결혼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남편과 결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먼저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이 생기고 나서 몇 달 안 지나서 후다닥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속도 위반을 계획으로 세워서 결혼 준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연애를 3년이 넘게 해왔고 둘 사이에서는 이미 결혼할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된 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만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남편과 저 두 사람은 애초에 저희가 세워놓은 계획보다 일찍 결혼하게 되었을 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둘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속도 위반을 하기 전 우리 둘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남편의 가족들을 먼저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남편 가족들이 유별나고 유난스럽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결혼을 안 하겠네 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결혼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 가족들에게 좋았던 기억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중간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 항상 제 편에 서서 발언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둘 사이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결혼도 남편이랑 한 거고 제가 앞으로 시모나 신우와 함께 사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제가 서운할 틈도 없이 저에게 잘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커플이 어디 저희 둘뿐이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사실들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억지로 한 결혼도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래전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기로 서로 계획도 세우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아이가 생긴 후 결혼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양가에 끝낸 뒤 각자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올리게 된 결혼이라서 그런가?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자리에서부터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도 저희 부모님도 썩 좋아만 하고 계시진 않았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저는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으니 말이지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지금은 저를 못마땅해 하시지만 그 마음 정도는 제가 언제든지 충분히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친정부모님 마음 꼭 돌려내겠다고 제 앞에 다짐했던 것처럼 말이죠. 남편 아래로 신우가 한 명 있습니다. 인사드리러 처음 갔던 그날에 신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신우는 저보다는 2살이 많고 남편보다는 2살이 어립니다. 시어머니 못마땅한 모습에도 충분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신우는 그 자리에서 제 아픈 속을 아주 후벼 파놓더라고요.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먼저 생길 수가 있냐? 더럽다 하면서.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떠오른 말을 말로 내뱉더라고요. 그때는 신우가 일부러 나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말을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고요. 남편이 그때 신우한테 말이 심하다고 입 조심하라고 무섭게 한마디해서 그 정도에서 끝이 났지만 이미 신우가 내뱉은 몇 마디 말들이 상처가 되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시댁 식구들과 며느리 관계인데 쉽지만은 않으리란 건 이미 염두에 두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고 저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말했던 대로 남편이 결혼 후에는 중간 역할을 잘해주기도 했고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저도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아이 때문에라도 시부모님과 자주 만날 일이 생겼어요. 그때 시부모님과 관계도 어느 정도 좋아졌고요. 그런데 신우만큼은 가까워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결혼 전에 보여준 모습이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신우도 쉽사리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원래도 신우가 자기랑 잘 맞지도 않았고 남매지만 멀게 지내왔다고
그러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신우가 취직해서 지방에 내려갔을 때부터는 안 보고 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제가 일부러 신우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말이지요. 신우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고 취직도 그쪽에 하게 되면서 살고 있는 지역이 다릅니다. 사실상 명절 때 아니면 신우를 볼 일이 전혀 없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마저도 신우가 서울 올라오기 귀찮다는 이유로 거의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한 번 본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신우가 언제부턴가 주말이면 뻔질나게 서울에 올라와서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서울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연애해야 한다고 주말에는 시댁에 머물면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랬나 봐요. 명절에도 서울 오는 거 귀찮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신우가 남자 만난다고 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로 올라오는 걸 보고 남자가 좋긴 좋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건 둘째 치더라도 그동안 안 보고 살게 될 것 같던 신우가 매주 시댁에 올라와 머물고 있으니 안 보고 지내도 될 것만 같았던 신우와 마주하게 되는 일이 싫어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더군요. 말씀드린 대로 신우라서 앞에 시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작정 거부감 느끼고 싫어한 건 아닙니다. 신우와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호칭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신우가 저보다 2살 위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빠의 아내이므로 손윗사람이잖아요. 남편한테는 신우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미리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윗사람이니 그냥 아가씨라 부르면 되지 않겠냐, 남들이 하는 대로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신우와 호칭 정리를 하기도 전에 신우를 볼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알아서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저보다 2살이나 많은 신우한테 언니 소리까지 들을 생각도 없긴 했지만 저를 보고 제가 너가 그쪽이 하면서 어떻게든 정상적인 호칭으로 저를 부를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반말로 말하는 건 물을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한테 그냥 아가씨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가씨라고 부르자마자 신우가 욱해서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 제가 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런 게 어딨냐고 호칭 똑바로 정리하자고 해서 손아래 신우를 언니라고 부르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애초에 신우가 저한테 호칭에 대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상의라도 했으면 생각해볼 일이었겠지만 곧 죽어도 올케 언니라고 예의 챙기기 싫으니 제너 그러면서 은근슬쩍 반말을 해버리는데 저도 그런 신우가 뭐가 좋다고 언니 대접을 해줘야 하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상황에는 남편이 이미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그랬나? 신우 편을 들지는 않았고 호칭은 그냥 니들 편한 대로 해라고 하시고는 한 발 쓱 빼시더라고요. 첫 단추도 안 맞게 끼웠는데 풀어서 새로 끼우기 전에 2번째 단추를 바로 잠궈버리니 신우와는 앞으로도 잘 지내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호칭 사건으로 인해 벌써부터 앙심을 품은 건지 하루는 시부모님과 저희 신우 이렇게 5시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아주 작정하고 왔다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제가 결혼 후에는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었거든요. 아이 태어나고도 육아 때문에 집에서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걸 가지고 뭐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애 교육 때문에라도 엄마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죽어라 맞벌이를 하는데 올케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개념이 없나 봐 하면서 빈정대더라고요.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만 가지고는 애 어디 영어 유치원이라도 보낼 수나 있겠냐고 하면서 전업주부 생활을 하는 저를 까내리더라고요.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는 제가 직접 키우고 싶은 것도 있고 아직 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때 가서 새 일자리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우는 곧바로 애 키운다고 일 못한다는 사람 보면 어이가 없다고 하면서 애 키우는 게 뭐 대수냐고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봐달라 하고 젊은 나이에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버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변명이지 딱 봐도 저보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빠가 밤에는 퇴근하고 집에 있으니까 낮에 애 보는 척 하면서 퍼질러 자느라 잠도 안 올 텐데 택배회사 같은데 나가서 새벽 배송이나 하는 게 어떻겠냐고 집에 보탬이 좀 되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빈정거리는 게 심해지니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시부모님한테 앞으로 적어 있을 때는 우리 같이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신우가 빈정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남편이 신우 주둥아리 못 놀리게 하려고 들썩들썩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옆구리 쿡쿡 찔러가며 참으라고 눈치를 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일을 크게 만든 것도 있지만 신우가 헛소리 못하게 제 편 들어주는 거 보고는 기분이 후련하기는 했습니다. 신우도 똑같이 지가 우리가 안 보고 산다고 하면 눈이라도 깜짝할 줄 알았느냐면서 똑같이 안 보고 산다고 나왔지요. 그 후에도 신우는 남자 만난답시고 매 주말마다 시댁에 올라와서 시간을 보내고 했으니 덕분에 시댁하고는 아예 왕래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와 저만 있을 때는 신우 편을 들어주긴 하십니다만 남편이 있으면 그냥 나몰라라 하시거든요. 그래도 막상 주말에 신우가 집에서 지내는데 자기 자식들이 으르렁대는 꼴 보기 싫으니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대로 저희가 왕래 없이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 한마디 하진 않았습니다. 덕분에 따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대로 식가족하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도 방법이면 방법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난데없이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말마다 서울 올라와서 연애를 했으니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신우도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저 결혼할 때는 더럽다니 책임감이 없다느니 그딴 소리 하던 신우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지금 나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나 싶었습니다. 부른다고 갈 생각도 없었지만 상견례 때도 저희는 따로 부르지도 않았고 결혼 전에 남편 될 사람 소개시켜주는 일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저희한테는 청첩장도 따로 안 보내더군요. 결혼은 둘째 치더라도 안 볼 사람처럼 싸우기도 했으니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억지로 결혼식 갈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신우랑 저희 부부 둘만의 문제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있는데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서 저를 피하려 드는 신우가 막상 저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지을 얼굴 표정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기어코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신우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신우가 저한테는 따로 말도 못 붙이고 불편해하더라고요. 몇 년을 참다가 드디어 제대로 한 방 먹여준 것 같아서 속이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잠깐 시댁에 올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신우 시집 가고부터는 다시 시댁에는 왕래를 시작했었고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무슨 일인가 하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시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라 신우도 있더라고요.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오죽하면 밥을 반 정도 먹을 때까지 식사 자리에서 셋이 서로 아무 말도 없었으니 말이지요. 밥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신우와 저희 관계를 알면서도 기어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영 좋은 이유로 부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신우가 시비를 걸었어도 진작에 걸었어야 할 타이밍인데도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쩔쩔매면서 아무 말도 없길래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촉이 들더라고요. 안 좋은 이야기라는 건 불보듯 뻔했지만 일단 정적부터 걷어내야겠다는 생각에 신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신우한테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사실 신우가 결혼하고 서울 올라오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왔다는 것쯤은 뻔한 사실이다 보니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 살던 곳이 거리가 꽤 되다 보니 출퇴근을 거기서 계속 할 리가 없었으니 말이죠. 신우가 과거에 저한테 새벽 택배라도 다니라는 말 듣고 신우한테 시비를 걸려고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제 말을 낚아채더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든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시어머니가 신우 애가 태어나면 너가 키우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알다시피 신우가 복직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최대한 제 기분 살피면서 말하는 게 눈에 보였고 신우도 평소였으면 시비를 걸었을 텐데 제 눈치만 살살 보는 걸 보고 오호라 이것 봐라 싶었습니다. 작정하고 저한테 애 키우는 거 떠넘길 생각으로
부모녀가 모여서 이미 입을 맞춰놓았다는 건 안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네, 제가요? 제가 왜요? 하고 웃으면서 대답하니 시어머니가 너는 어차피 애가 있으니까 같이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째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애기 둘이면 얼마나 힘든지냐 아냐 하시고 당신도 남편하고 신우 키우는데 아주 죽을 뻔했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신우도 요즘은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자기도 둘째 볼 계획이 없다고 말을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가 둘이면 힘들고 제 아이랑 신우 아이 해서 둘을 키우면 그건 안 힘든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훔칫하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과거에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읊어줬어요. 신우가 전에 그러지 않았냐고 애는 친정엄마한테 보라고 하고 애 영어 유치원이라도 보내게 이래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애는 어머님이 보시면 되겠다고 했지요. 어머님도 신우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건지 한숨 한 번 내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대로 저는 화살을 신우한테로 돌려서 신우한테 어머님이 애 키우기 싫으신 것 같은데 신우도 낮에는 애 보는 척 한숨 자다가 새벽에 나가서 택배라도 해야겠다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동안 신우가 시비 거는 거에 당하기만 하다가 제가 신우 꼼짝도 못하게 시비를 걸고 있으니 왜 이렇게 신이 나는지 이 재밌는 걸 신우만 했었다니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신우가 당하고만 있다가 제가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돈을 좀 줄 테니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옆에서 그래 너 용돈 벌어야지 그냥 키워줘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아이 둘 키우면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당장 다닐 회사를 알아보지 뭐하러 신우 애를 키우겠냐고 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받던 월급이 300만 원인데 신우가 제가 받던 월급만큼 돈 주면 9시부터 5시까지 봐주는 거는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린데 그런 치사한 계산법이 어디 있냐고. 신우도 결국 제 눈치 보면서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신우한테 푼돈 받고 니 애 키워줄 바에 내가 회사를 다시 들어가거나 둘째 낳아서 내 아이 키우고 말지 남이 자식을 뭐하러 키워주겠냐고 했지요. 그리고 내가 한 말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고 그 말들이 맨 처음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하고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로 자리 만드실 거면 남편도 같이 있는 자리 아니면 불편하니까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퇴근한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치를 떨더군요. 그 길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는 어머니가 조카 키워주기로 했다면서요 하고 묻더니 여태 그동안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했었다며 저희가 앞으로 둘째 계획이 있는데 애들 교육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학구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겠어서 한동안 돈 모으는데 집중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도 앞으로 복직해서 일을 시작할 것인데 또 너무 늦어서 둘째 가질 생각은 없으니까 신우애 키워주다가 우리 둘째 태어나면 둘째도 어머님이 봐주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님이 신우애를 봐주시는데 한 명 더 보는 건 일도 아니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이 기겁을 하면서 애를 둘을 동시에 어떻게 보냐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당신 본인도 그렇게 잘 알고 계셨으면서 어떻게 저한테는 어려울 것도 없지 않냐는 듯이 시키려고 했는지 참. 남편은 어머님 대답을 듣더니 그럼 신우애는 키워주고 우리 애는 안 키워주신다는 거냐고 하더니 그러면 여태껏 용돈이랍시고 생활비 조금씩 보태드리고 있던 거는 그만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힘들게 돈 벌고 아낀 게 다 신우한테 가는 것 같은데 생활비 필요하시면 신우한테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둘째 생기면 우리는 어머님께 드리던 거 지금 친정어머니께 드리고 있는 거에 엎어서 더블로 드리면 되겠다고.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아이 보게 하면 공평하지 않겠냐고 말하고는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걸로 어머님한테까지 그러냐고 남편한테 뭐라 했는데 남편이 사람 만만하게 보고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처음에 꽉 잡아놓지 않으면
다음에는 은근슬쩍 더한 걸 요구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신우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남편 마음에는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 터트리고 나니 잘 된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신우는 애 맡겨놓고 복직하려던 게 원래 계획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취직이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직접 키우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신우한테 전화 걸어서 새벽 택배는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라는데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요. 신우 취직이 안 된 게 나쁜 마음 씀씀이에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이참에 배웠으면 하고 둘도 없는 올케 사이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번 일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